다리에 힘이 서서히 빠지면서 정교한 동작이 어려워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점점 떨어져서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며 성격이나 감정 조절에 변화가 생기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갑작스럽게 경련 발작이 일어나면서 일식을 잃거나 언어 장애와 시야, 결손이 나타나며 극심한 두통과 구토가 지속되는 무서운 증상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이런 증상들을 느끼고 계시다면 실제로는 우리 뇌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성상세포라는 중요한 세포에서 혹이 자라나면서 정상 뇌조직을 광범위하게 침윤하여 뇌 기능을 점진적으로 파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악성화되어 최악의 경우 4등급 교무세포종으로 진행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한 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뇌에서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성상세포에서 자라나는 종양이지만 침윤성이 매우 강하여 정상 뇌조직 깊숙이 스며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도가 높아져 결국 치명적인 교무세포종으로 진화할 수 있는 흉악한 병, 성상세포종입니다. 먼저 성상세포종이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상세포종은 우리 뇌에서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영양을 공급하는 성상세포에서 자라나는 종양으로 전체 원발성 뇌종양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뇌종양입니다. 성상세포종은 WHO 분류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뉘며 1등급과 2등급은 저등급, 3등급과 4등급은 고등급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4등급 교무세포종은 가장 악성도가 높은 뇌종양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상세포종은 우리나라에서 내년 약 2,000여 명에서 2,500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는 가장 흔한 원발성 뇌종양으로 주로 60세 가장 많이 발생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정도 더 많이 걸립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성상세포종이 저등급에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70% 이상이 고등급으로 악성화되고 특히 4등급 교무세포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예후가 나쁜 편에 속해요. 성상세포가 우리 몸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성상세포는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신경교세포로 신경세포를 구조적으로 지지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뇌혈관 장벽을 형성하여 유해 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상세포종의 초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경련 발작과 의식 장애입니다. 성상세포종 환자의 50%에서 80%가 경련 발작을 첫 증상으로 경험하며 특히 이런 경련은 국소성 경련으로 시작해서 점차 전신 경련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련 후에도
혼란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기존 항경련제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점진적인 두통과 뇌압 상승 징후입니다. 청상세포종이 자라면서 주변 뇌조직을 압박하고 뇌부종을 일으켜서 머리 안의 압력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두통과 구토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런 두통은 특히 아침에 깨어날 때 심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더욱 악화되며 진통제에 잘 반응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성격과 인지, 기능의 서서히 변화입니다. 청상세포종이 전두엽이나 측두엽을 침범하면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천천히 떨어지고 평소 성격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예요. 특히 평소 온화했던 분이 갑자기 짜증을 많이 내거나 반대로 무관심해지며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미묘한 변화가 가족들에 의해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국소적 신경 기능 저하와 운동 장애입니다. 청상세포종이 운동 피질이나 감각 피질을 침범하면서 한쪽 팔다리의 힘이 서서히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정교한 동작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예요. 다섯 번째, 특징적인 초기 증상은 언어, 기능 장애와 시야, 결손입니다. 청상세포종이 언어, 중추가 있는 좌측 대뇌반구를 침범하면서 말하기나 이해하는 능력에 변화가 나타나고 시각 피질을 침범하면 시야의 일부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예요. 특히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더듬거나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한쪽 시야가 점진적으로 좁아져서 운전할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상세포종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전적 소인과 둔자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특히 유전자 변이 같은 분자 생물학적 변화가 성상세포종 발생과 악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신경섬유종증 같은 유전성 종양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 중에 뇌종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성상세포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에서 20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방사선 노출과 화학적 발암 요인입니다. 과거에 머리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신 분들, 그리고 화학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신 분들은 성상세포종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특히 어릴 때 백혈병이나 다른 암으로 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나 화학 공장이나 플라스틱 제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은 성상세포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에서 10배 이상 높아져서 정기적인 뇌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면역 기능 저하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을 겪으신 분들은 성상세포종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이나 자가면역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성상세포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에서 8배 이상 높아져서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중요한 원인은 외상과 염증성 뇌 질환입니다. 과거에 심한 머리 외상을 당하거나 매막염이나 뇌염 같은 뇌 감염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만성적인 뇌염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성상세포종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반복적인 뇌진탕을 경험하신 운동선수나 교통사고로 심한 뇌외상을 당하신 분들은 성상세포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6배 이상 높아지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원인은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입니다.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농약이나 살충제를 자주 사용하는 환경에서 생활하신 분들, 그리고 고지방 식단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성상세포종 발생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약에 자주 노출되신 분들이나 전자제품 제조업에서 일하신 분들은 성상세포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5배 이상 높아져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성상세포종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뇌 영상 검사와 조직 병리 검사입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으로 종양의 위치와 크기, 침범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영제를 사용하여 종양의 악성도를 평가합니다. 이런 중요한 의료 내용이 시니어분들께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니어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성상세포종이 초기 단계에서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한 영향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성상세포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광범위한 뇌조직 침윤과 정상 기능 파괴입니다. 성상세포종 세포들이 정상 뇌조직 사이로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면서 신경세포와 신경섬유를 직접 파괴하고 정상적인 뇌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 정도로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뇌 전체의 신경 네트워크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파괴되면서 인지 능력과 운동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경련 발작 악화와 난치성 뇌전증 진행입니다. 성상세포종이 점점 자라면서 정상 뇌조직의 전기적 활동을 광범위하게 방해하기 시작하여 경련 발작이 처음에는 가끔씩 나타나다가 점차 빈번해지고 조절이 어려워져요. 환자들은 부분 경련에서 시작해서 전신 경련으로 확산되며 경련 지속 시간도 길어지고 여러 항경련제를 사용해도 완전히 조절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인지,
기능, 급속 악화와 치매, 유사 증상입니다. 성상세포종이 전두엽과 측두엽을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기억, 학습, 판단, 언어, 능력이 동시에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천저히 감소해요. 환자들은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길을 잃고 헤매며 간단한 계산도 할 수 없게 되고 개인 위생 관리나 식사, 준비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완전한 보호자, 의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운동 기능 심각한 저하와 신체 장애 진행입니다. 성상세포종이 운동 피질과 기저액을 침범하면서 양쪽 팔다리의 힘이 현저히 떨어지고 협응, 운동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돼요. 환자들은 걸을 때 심하게 비틀거리거나 혼자서는 전혀 일어설 수 없게 되고 손의 정교한 움직임이 불가능해져서 식사나 옷입기, 개인 위생 관리가 전혀 안 되며 결국 휠체어나 침상에 완전히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언어, 기능, 완전 상실과 의사소통 단절입니다. 성상세포종이 언어, 중추를 광범위하게 침범하면서 말하기, 이해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모두 사라지고 환자가 완전한 실어증 상태에 빠져요. 환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전혀 표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글자나 숫자도 알아보지 못해서 가족이나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완전히 차단되고 극도의 고립감과 좌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최대 안전, 절제술과 표준 항암 치료입니다. 각성 상태에서 실시간 뇌 기능 모니터링을 하면서 종양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중요한 뇌 기능은 보존합니다. 수술 후에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 강도를 조절합니다. 중기 성상세포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악성 전환과 교무세포종 진행입니다. 저등급 성상세포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3등급 역형성 성상세포종이나 4등급 교무세포종으로 악성화되면서 종양 성장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주변 뇌조직 파괴가 가속화되어 더욱 위험한 것은 악성화된 성상세포종은 기존 항암 치료에 완전히 저항성을 보이면서 종양이 급속히 커져서 뇌압 상승과 대량 괴사를 일으키고 수개월 내에 생명이 위험한 상황과 광범위한 뇌 기능 상실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뇌압 상승, 위기와 뇌탈출 위험입니다. 중기 성상세포종으로 인한 광범위한 뇌부종과 종양 괴사로 인해 머리 안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뇌조직이 두개골 밖으로 밀려나려는 뇌탈출 현상이 시작돼요. 환자들은 극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로 인해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동공 크기가 달라지거나 반응이 없어지며 응급 개두술과 뇌압 조절 없이는 수시간 내에 뇌사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다발성 뇌 기능
동시 마비와 전신 장애입니다. 성상세포종이 대뇌의 여러 중요 부위를 동시에 침범하면서 운동, 감각, 언어, 인지, 시각 기능이 모두 마비되고 환자가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환자들은 사지마비로 인해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음식을 삼키지 못해서 위로술에 의존하며 말을 할 수 없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외부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완전한 의존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호흡 중추 침범과 생명, 기능 위험입니다. 성상세포종이 뇌간 부위까지 침범하거나 뇌압 상승으로 뇌간이 압박받으면서 호흡과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중추가 마비되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자발적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변동하며 체온 조절이 안 되어서 기관절개와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집중치료실에서 24시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항암치료, 내성과 종양 급속 진행입니다. 중기 성상세포종은 여러 항암제에 대해 다중 내성을 획득하면서 기존 치료법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해요. 환자들은 항암 치료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면서도 종양은 계속 커져서 치료 효과는 전혀 없고 고통만 가중되며 결국 모든 표준 치료법이 무효화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구제 항암 치료와 증상 완화 치료입니다. 2차 항암제를 사용하고 면역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를 시도합니다. 뇌압 상승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필요시 뇌실 배액수를 시행하며 경련 조절과 통증 관리에 중점을 둔 지지 치료를 병행합니다. 말기 성상세포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극심한 악화는 4등급 교무세포종 최종 진행과 뇌 전체 침윤입니다. 최고 악성도의 교무세포종으로 진행된 성상세포종이 뇌 전체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정상 뇌조직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대뇌, 소뇌, 뇌간이 모두 종양으로 대체되어 환자들은 뇌 기능이 거의 정지한 상태가 되어서 자발적 호흡이나 의식적 반응이 완전히 사라지고 뇌파에서도 아무런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뇌사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어 인공 생명 유지 장치만이 심장 박동을 유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극심한 악화는 뇌압 조절 완전 실패와 뇌탈출 발생입니다. 말기 성상세포종으로 인한 극심한 뇌부종과 대량 종양 괴사로 인해 머리 안의 압력이 생존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면서 뇌조직이 두개골 밖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환자는 동공이 빛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뇌간 반사가 모두 사라지며 자발적 호흡이 완전히 정지하여 응급 궤두술이나 뇌압 조절 시술도 효과가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최종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극심한 악화는 다발성 장기 연쇄, 두전과 전신 기능 정지입니다. 말기 성상세포종으로 인한 뇌 기능 완전 정지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마비되면서 심장, 폐, 간, 신장의 모든 기능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부전 상태에 빠져요. 환자는 부정맥과 심정지가 반복되고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부전,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요독증, 간부전으로 인한 황달과 의식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며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순환계 완전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극심한 악화는 대량 감염과 폐혈성 쇼크입니다. 말기 성상세포종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 안정과 면역 기능 완전 마비로 인해 폐렴, 요로감염, 욕창감염, 매막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요. 환자는 조절 불가능한 고열과 폐혈성 쇼크로 인한 혈압 저하에 시달리며 광범위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다제내 성균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서 생존이 완전히 불가능한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극심한 악화는 종양 대량 괴사와 독성 쇼크입니다. 말기 단계에서 거대한 성상세포종이 대량으로 괴사되면서 종양세포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혈액으로 대량 방출되고 전신 중독 증상이 나타나요. 환자들은 종양 괴사 독소로 인해 의식 소실과 다발성 장기 부전이 가속화되며 그 어떤 해독 치료나 지지 요법으로도 독성을 제거할 수 없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가 더 확산되도록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로 응원하시며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성상세포종을 이겨내신 시니어분들의 기적적인 완치 경험담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기적 같은 회복을 보여주신 분은 56세 정모 할아버지입니다. 우측 측두엽에 발생한 3등급 역형성 성상세포종으로 인해 기억력 저하와 운동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는 매우 어려운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면역항암 치료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표준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추가한 병용요법을 받으셨어요. 현재 치료 후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기억력과 운동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되어 손자들과 활발하게 운동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치료 성공의 주역은 59세 한모 할머니입니다. 이미 경련이 조절되지 않고 인지 기능 저하가 심한 진행된 2등급 성상세포종 상태에서 발견되어 여러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새로운 표적항암 치료의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하셨어요.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피로감과 면역 부작용을 겪으셨지만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간병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현재 치료 후 4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뇌 촬영 검사에서도 종양이 75% 이상 줄어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치료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면역항암 치료와 표준 치료 병용요법입니다. 환자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종양을 공격하게 하는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와
기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여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는 21세기 최첨단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실시간 뇌 기능 보존 정밀 수술입니다.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언어, 운동, 감각 기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중요한 뇌 기능은 완벽하게 보존하고 종양만 최대한 제거하는 혁신적인 신경외과 기술입니다. 성상세포종을 막기 위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경련, 발작, 응급 대처와 신속한 전문의 진료입니다. 20세 이후 성인에게서 처음으로 경련이 나타나거나 기존 경련 패턴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국소성 경련이 전신 경련으로 확산되거나 경련 후 혼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성상세포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응급 뇌 촬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지, 기능과 성격 변화의 조기 발견과 정기적 평가가 두 번째 핵심 방법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에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거나 평소 성격과 다른 행동을 보이면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로 여기지 말고 신경심리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복잡한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위험, 요인 관리와 뇌 건강 보호가 세 번째 방법입니다. 머리 외상을 방지하고 화학 물질이나 농약 노출을 최소화하며 전자파 노출을 줄이세요. 금연과 절주를 통해 뇌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성상세포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뇌 검진과 가족력 확인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뇌 촬영 검사를 받고 가족 중에 뇌종양이나 유전성 암 증후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전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히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경험이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은 1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경련 발작, 두통 악화, 인지 기능 저하, 성격 변화, 언어 장애, 시야, 결손 등 성상세포종의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지체 없이 신경외과나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성상세포종은 침윤성이 강한 종양이지만 둔자 표지자에 따라 치료, 반응과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뇌 검진과 신경 기능 관찰로 85% 이상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어요. 경련 발작, 두통, 인지 기능 저하, 성격 변화 등 성상세포종의 증상 중 어느 것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신경외과에서 뇌 촬영 검사와 신경 기능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기 위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맥락 총종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맥락 총종양은 성상세포종과 달리 뇌척수액을 생성하는 맥락총에서 발생하여 뇌수두증을 주요 합병증으로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질환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성상세포종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일상 보내세요.